정말이에요? 이게 농담이 아닌 거 맞죠?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눈초리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준호가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라며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낡은 나무 문틀과 군데군데 금이 간 벽,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커튼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렸다. 준호야, 설마 여기가 네가 말한 따뜻한 보금자리야?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나름 정이 든 곳이야. 들어와봐, 엄마가 기다리시고 계셔. 소연은 망설이며 한 발짝 내디뎠다. 거실로 들어서자 낡은 소파와 그 위에 덮인 꽃무늬 담요가 눈에 들어왔다. 담요에서는 희미한 습기 냄새가 났고 바닥에 깔린 장판은 끝부분이 들떠 있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준호를 쳐다봤다. 이게 사람이 사는 집 맞아? 배가 같잖아. 그때 부엌에서 준호의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머리에 흰 수건을 둘러맨 어머니는 소연을 보고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려 했지만 소연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아니, 진짜 너무하네. 소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그렇게 말해? 우리 집이 뭐 어때서?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 집에서 어떻게 사세요? 냄새도 그렇고 이불도 곰팡이 핀 것 같고 이건 좀 심하잖아요. 어머니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에겐 이곳이 소중한 집이란다. 세월이 묻어있는 거지. 소연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소중하다고요? 세월이 묻은 게 아니라 그냥 낡아서 못 쓰겠다는 거잖아요. 샤워할 때도 제대로 없고. 준호야, 네가 이렇게 사는 줄 몰랐어. 준호는 점점 더 참기 힘든 표정이 되었지만 소연은 그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나 그냥 갈게. 그녀는 단호하게 가방을 챙기며 문 쪽으로 향했다. 준호가 다급히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손을 뿌리쳤다. 조금만 더 생각해 줄 수 없어? 돈이 다가 아니잖아. 아니야, 준호. 나한테 돈은 다야. 소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차에 올라탔다. 낡은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는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자 준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저런 애는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아. 준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씁쓸하게 말했다. 엄마, 내가 잘못 고른 것 같아요. 다음엔 더 괜찮은 사람 데려올게요. 며칠 뒤 준호는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민서였다. 민서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집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다. 와, 여기 진짜 운치 있네요. 시골집 느낌 물씬 나고 너무 좋아요. 준호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다행이다.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말없이 민서를 관찰했다. 민서는 밝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예요. 준호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서 들어올렴. 민서는 신나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가구와 키키한 냄새에도 그녀는 처음엔 별다른 불만 없이 집안을 구경했다. 준호는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민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준호야, 근데 부엌이 너무 좁지 않아? 냉장고도 작고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좀 큰 걸로 바꿔야겠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볼게. 민서는 계속 집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근데 문이 왜 이렇게 삐걱거려?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것 같아. 그리고 냄새도 좀 여기서 계속 살려고? 준호는 살짝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조금 불편해도 엄마랑 같이 살면서 익숙해졌어. 괜찮아. 민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불편함이 스며들었다. 아, 근데 우리 결혼하면 여기서 계속 살 건 아니지? 신혼집은 따로 구할 거지? 아파트로? 준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직 거기까진 생각 안 해봤는데 민서의 눈이 커졌다. 뭐? 아니, 집이 이래도 어머니가 결혼할 때 아파트라도 해주시겠지? 재산 좀 있으신 거 아니야? 준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민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준호야, 나 진짜 시골에서 이렇게 살 자신 없어. 화장실도 밖에 있고 겨울엔 얼어 죽을 것 같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준호는 민서의 말에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어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한마디 했다. 얘야, 집은 마음이 있어야 따뜻한 거란다.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 마음만으론 안 돼요. 현실이 있어야죠.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준호에게 말했다. 미안. 나도 여기 못 맞추겠어. 민서가 떠난 뒤 준호는 또다시 멍하니 마당에 서 있었다. 어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얘야, 괜찮아. 언젠간 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준호는 힘없이 웃었다. 엄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걸까요? 다음엔 진짜 잘해볼게요. 그러나 준호의 눈에는 불확실함이 가득했다. 낡은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문이 삐걱거렸다. 어머니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집은 변하지 않았지만 준호는 언젠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다. 민서가 떠난 뒤 준호는 한동안 마당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다. 먼지가 가라앉고 나서야 그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우리 형편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래도 둘이 열심히 살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 하지만 사람 마음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그때 민서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사랑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민서가 떠난 이유가 단지 집의 낡은 모습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돈과 안정된 삶을 원했고 준호에겐 그걸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며칠 뒤 준호는 민서와의 일을 잊으려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만남을 시도했다. 이번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혜진이었다. 혜진을 집으로 데려오기 전 준호는 미리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 집은 좀 낡았어. 그래도 따뜻한 곳이야. 혜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나 시골집 좋아해. 혜진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 공기 너무 맑다. 근데 집이 좀 오래됐네? 그녀의 목소리엔 약간의 망설임이 묻어났다. 준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둘이 노력하면 괜찮을 거야. 혜진은 집 안으로 들어가며 주변을 살폈다. 낡은 가구와 키키한 냄새를 느끼자 그녀의 미소가 점점 어색해졌다. 자기야, 여기서 계속 살 거야? 결혼하면 아파트는 못 사?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같이 열심히 하면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좀 힘들어도.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다. 아니, 자기야.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더 중요해. 어머니께서 결혼할 때 도와주실 돈이라도 있지? 그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 집엔 재산이 없단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하는 게 더 소중하지 않겠니? 혜진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억지로 웃었다. 아, 네, 그렇긴 하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근데 솔직히 말해봐. 자기, 부모님이 지원해줄 돈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최소한 전세라도 구할 수 있어? 준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혜진은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난 아무것도 없이 살 자신 없어. 사랑만으론 못 살아.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며 나섰다.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 우리 집이 넉넉지 않으니 고민될 만도 하지. 혜진은 다시 물었다. 어머니, 솔직히 모아놓은 거 없어요? 시골에 살면 땅이라도 있잖아요. 집이 이래도 돈은 있을 수 있잖아요. 준호는 그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진의 눈빛엔 애정보다 계산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그런 거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한숨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역시 나랑 안 맞아. 미안. 자기. 혜진은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탔고 곧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갔다. 준호는 또다시 마당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옆에 앉았다. 저런 애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 괜찮아. 준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젠 이런 식으로 사람 시험하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아파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야. 진짜 좋은 사람은 언젠가 나타날 거야. 기다려봐. 몇 달이 흘렀다. 준호는 이번엔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수아를 집으로 데려왔다. 수아는 부모 없이 자라며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삶보다는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는 성격이었다. 차에서 내린 수아는 낡은 집을 보며 맑은 눈빛으로 감탄했다. 와, 정말 정겨운 집이네. 마당에 장독대도 있고 나무 울타리도 너무 예뻐. 이런 곳에서 살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 준호는 놀라며 그녀를 쳐다봤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집 같아서 좋아. 어머니는 집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수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어머니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수아요. 어머니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고생했구나. 들어와서 앉아. 수아는 집안을 둘러보며 계속 감탄했다. 냄새도 정겹고 가구도 세월이 느껴져서 좋아요. 이런 집에서 살면 추억이 많을 것 같아요. 준호는 그녀의 말에 점점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혜진과 민서의 기억이 떠오르며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야, 우리 집이 좀 낡았는데 괜찮아? 수아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낡은 게 뭐가 어때? 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 나 어릴 때 더 힘들게 자랐는데 여긴 천국 같아. 그 말을 들은 준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어머니도 수아의 말에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얘가 참 착하구나. 수아는 부엌으로 가며 말했다. 어머님, 저 차라도 끓여놓을까요? 같이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싶어요. 어머니는 흔쾌히 대답했다. 그래, 고맙구나. 준호는 수아가 부엌에서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전의 여자들이 떠난 이유가 돈과 현실 때문이었다면 수아는 그걸 뛰어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번엔 진짜 잘해볼게. 집 밖에서는 바람이 살랑이며 나무 울타리를 흔들었다. 낡은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번엔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수아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고 어머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다음은 요청하신 대로 이전에 작성한 내용과 원문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새로운 세부사항과 창의적인 전개를 추가해 약 2,000자 이상으로 확장한 글입니다. 원문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중복을 피하고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수아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준호는 그녀의 밝은 태도에 조심스럽게 안도감을 느꼈다. 소연과 민서, 그리고 혜진까지. 그동안 이 집을 방문한 여자들은 하나같이 낡은 집을 보고 실망하거나 떠나갔었다. 하지만 수아는 달랐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진심 어린 감탄을 쏟아냈다. 정말이에요?
이게 농담이 아닌 거 맞죠? 소연이 했던 그 말과는 달리 수아의 목소리에는 경멸 대신 호기심과 따뜻함이 묻어났다. 이런 집에서 살면 매일이 특별할 것 같아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좀 낫긴 했지만 엄마랑 내가 오래 살아온 곳이라 정이 많이 들어. 그는 수아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들어와봐. 엄마가 기다리시고 계셔. 수아는 망설임 없이 문턱을 넘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낡은 소파와 그 위에 덮인 빛바랜 꽃무늬 담요가 눈에 들어왔다. 담요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수아는 손으로 살짝 만져보며 말했다. 이거 손으로 짠 거예요? 진짜 멋지네요. 바닥에 깔린 장판은 끝부분이 들떠 있었지만 그녀는 그마저도 옛날 집 느낌 나서 좋다며 웃었다. 그때 부엌에서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른 어머니는 수아를 보고 살짝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렴. 수아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수아요. 어머니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고생했구나. 앉아서 차라도 마셔. 수아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다. 낡은 나무, 문틀과 군데군데 금이 간 벽,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커튼까지. 모든 것이 소연이 폐가라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수아는 퀴퀴한 냄새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기는커녕 오히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 공기가 진짜 맑네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향기가 있어요. 준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 감정이 묻어났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런 집이야말로 진짜 따뜻한 보금자리 같아요. 어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수아를 관찰했다. 이전 여자들이 보였던 불편함이나 불만은 수아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부엌으로 다가가 작은 냉장고를 보며 말했다. 작아서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식재료 낭비 없이 딱 맞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다 마당에 있는 화장실을 발견하고는 웃으며 덧붙였다.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것도 재밌네요. 겨울엔 좀 춥겠지만 별빛 아래에서 자연을 느끼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의 표정에 점점 안도감이 번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미묘한 눈빛으로 수아를 살폈다. 우리 집이 남들보다 많이 낡았지. 어머니의 말은 가벼운 듯 했지만 그 속엔 수아의 진심을 떠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수아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 부드럽게 웃었다. 낡은 게 아니라 시간이 쌓인 거예요. 저는 이런 집이 더 정겹게 느껴져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 것도 나무 창틀이 삐걱이는 소리도 다 소중한 추억처럼 느껴져요. 집은 벽돌이나 돈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엔 어머님과 준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물었다.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지? 수아는 잠깐 숨을 멈췄지만 이내 차분히 대답했다. 네, 어릴 때 사고로 잃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항상 가족이 있는 집을 꿈꿨어요. 이런 곳에서 밥을 먹고 같이 웃고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아요. 어머니는 말없이 수아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정말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속으로 고민하며 어머니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며 마당을 비췄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뗐다. 그래 수아야, 그렇게 느낀다니 다행이구나. 그러더니 뜻밖의 제안을 꺼냈다. 그럼 며칠 여기 묵고 가는 건 어떠니? 수아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제가 있어도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이 좋다며? 직장도 근처라 며칠 지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다. 엄마, 갑자기 왜? 하지만 수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요.
저도 여기서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녀에게 이 집은 낯설지 않았다. 부모 없이 혼자 자란 세월 동안 그녀는 늘 이런 따뜻한 공간을 그리워했었다. 며칠 뒤 수아는 작은 가방을 들고 다시 집을 찾았다. 어머니는 그녀를 위해 방 한쪽에 이불을 깔아주며 말했다. 불편할 수도 있어. 그래도 참고 지내봐. 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지내보는 게 설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수아는 부엌에서 어머니와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어머님, 이 냄비 오래 쓰셨죠? 손때가 묻어서 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소연이 떠난 날의 차가운 기억, 민서와 혜진이 현실을 들먹이며 떠난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수아는 달랐다. 그녀는 이 낡은 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식탁에서 수아가 어머니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준호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야. 밖에서는 바람이 불며 나무 문틀을 삐걱이게 했지만 집안은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졌다. 수아의 웃음소리가 작은 방 안을 울렸고 어머니의 얼굴에도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다. 낡은 집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품은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럼요.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에요. 수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맑은 눈빛을 본 어머니는 조용히 표정을 살폈다. 거짓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미소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열려있지 않았다. 말은 저렇게 해도 막상 여기서 며칠 살아보면 불편함을 느끼고 떠날 거야. 어머니는 속으로 그렇게 단정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날 저녁, 수아는 어머니가 마련해준 작은 방에 짐을 풀었다. 창가에 놓인 오래된 나무장과 투박하지만 깨끗하게 깔린 이불이 그녀를 맞았다. 방에 들어선 수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낡은 벽지와 세월이 묻은 나무 바닥은 소연이 폐가라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수아는 손으로 벽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흔적들이 참 따뜻하네요.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마음 바뀌면 언제든 말해. 억지로 있을 필요 없으니까. 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님.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봤다. 서울의 번잡한 불빛 대신 까만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눈에 들어왔다. 바람이 살랑이며 커튼을 흔들자 수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은 이 낡은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말없이 문을 닫고 돌아섰다. 다음 날 새벽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채웠다. 수아는 새소리에 눈을 떴다. 도시의 소음 대신 들리는 자연의 소리는 낯설었지만 평온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쌀을 씻고 반찬거리를 꺼내는 손길은 단정하고 익숙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아가 다가가며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다. 부엌 일을 돕겠다는 말에 잠깐 미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담담히 대답했다. 그래, 그럼 쌀을 씻고 반찬 좀 준비해봐.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앞치마를 찾아 허리에 둘렀다.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그녀는 한 알이라도 놓칠세라 신중하게 쌀을 씻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하얀 쌀알이 손끝을 스치며 흐르는 동안 수아는 나지막이 말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 냄새가 그리울 때가 많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졌지만 이런 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져요. 어머니는 수아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녀의 손길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 어머니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손을 움직였다. 잠시 후 수아는 서툰 칼질로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다.
손질은 어설펐지만 정성을 다하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걱정스럽게 묻자 수아는 밝게 웃으며 칼을 다시 들었다. 걱정 마. 나도 할 줄 알아. 준호는 그녀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반면 어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지켜만 봤다. 얼마나 갈까? 어머니의 눈빛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빛이 남아 있었다. 낮이 되자 흐린 하늘이 마당을 덮었다. 수아와 준호는 함께 마당을 정리하기로 했다. 나뭇가지를 치우고 떨어진 잎을 쓸어 모으며 한참을 움직이자 이마에 땀이 맺혔다. 생각보다 넓네요. 수아가 소매로 땀을 닦으며 말했다. 준호는 허리를 펴며 대답했다. 그렇지. 마당 있는 집은 낭만적이긴 한데 손볼 일이 많아. 그때 바람이 거세게 불며 하늘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빗방울이 떨어졌다. 따뜻한 여름비가 손끝에 닿자 준호가 먼저 놀라며 소리쳤다. 아, 지붕! 수아야, 저쪽에 양동이 좀 찾아줘. 그는 처마 밑으로 달려갔다. 오래된 기와 사이로 물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양동이엔 이미 물이 반쯤 차 있었다. 수아는 주저없이 창고로 뛰어가 크고 작은 양동이 몇 개를 들고 나왔다. 여기요! 그녀가 양동이를 건네자 준호는 급히 하나를 받아 지붕 밑에 놓았다. 물 새는 부분을 바로 고쳐야 하는데 당장은 어쩔 수가 없네.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붕을 올려다봤다.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수건이라도 가져올까요? 물 닦을 걸 준비해야 하지 않아요? 저 이런 거 잘해요.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수건 몇 장을 들고 나왔다. 비가 새는 곳 아래 양동이를 놓고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닦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거예요. 그녀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아야, 진짜 괜찮아? 수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거 재밌잖아. 어릴 때 혼자 살면서 집에 물 새는 것도 고쳐보고 그랬던 적이 많아서 익숙해. 어머니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를 맞으며 양동이를 들고 다니는 수아의 모습은 이전 여자들과 달랐다. 소연은 냄새만 맡고 떠났고 민서는 불편함을 참지 못했으며 혜진은 돈을 따졌다. 하지만 수아는 불평 대신 손을 움직였다. 어머니의 눈빛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정말 다를지도. 비가 잦아들자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있는 동안 수아가 말했다. 이런 날이 더 기억에 남아요. 같이 해결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 너 덕분에 오늘 좀 덜 당황했어.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수아야.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이 집에서 며칠 더 있어도 괜찮겠구나. 그 말에는 처음으로 따뜻함이 살짝 묻어났다.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저도 더 있고 싶어요.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햇빛이 다시 마당을 비췄다. 낡은 지붕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만 집안은 점점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졌다. 수아의 손길과 웃음이 이 집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수아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작은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저도 더 있고 싶어요. 그녀는 곧 깨끗한 걸레와 수건을 한 아름안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창밖에서는 비가 점점 굵어졌고 바람이 휘몰아치며 낡은 지붕을 흔들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비가 금방 그칠 거예요. 수아는 비에 젖은 바닥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흙탕물이 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수아의 손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속엔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어머니는 방 안낡은 탁자 앞에 앉아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찻잔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문이 살짝 열리며 준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수아,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잔을 들어 올렸다. 마치 그의 말을 외면하려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집이 가난한 것도 알고 엄마가 일부러 힘든 일을 시켜도 불평 한마디 없이 해내잖아요. 실수해도 도망치거나 핑계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제 됐잖아요. 더 이상 시험할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바라봤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아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준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도대체 뭘 더 확인하려고요? 어머니는 천천히 차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가 정말 돈에도 흔들리지 않는지. 준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수아는 그런 아이 아니에요. 확실해요.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람이란 몰라.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사람이 엄청난 돈 앞에선 달라지기도 하지. 준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다. 이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때는 인정할게. 준호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의 고집은 누구보다 강했다. 깊은 숨을 들이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는 안 돼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묘하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전 믿어요. 수아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나간 뒤 어머니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손끝이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게 누구야? 갑자기 웬일이야?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 S기업의 회장인 은주였다. 그녀는 부드럽고 당당한 톤으로 말을 이었다. 잘 지내지? 어머니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이네. 너야말로 잘 지내? 그럼 넌 어때? 아들 장가 보내게 생겼어? 농담 섞인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 확신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려는 중이야. 확인? 뭘? 은주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났다. 어머니는 차분히 설명했다. 내가 며느리 테스트하는 거 알고 있지? 얼마 전에 그럴듯한 아이가 찾아왔는데 이 아이가 정말 돈에도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어. 은주는 전화기 너머로 웃음을 터뜨렸다.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머니는 차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친구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그래도 난 꼭 알고 싶어. 내 아들과 평생 함께할 사람이니까. 은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네 아들도 마음에 든다며? 그렇지만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며칠 뒤 은주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시골집을 방문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과는 달리 소탈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오랜만이네. 이 집 여전히 정겹다. 수아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은주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은주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안녕. 너가 수아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 어머니는 은주와 수아를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상황을 연출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던 은주는 수아에게 물었다. 여기서 지내는 거 힘들지 않아?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좋아요. 이런 집에서 사는 게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슬쩍 본론으로 들어갔다. 근데 혹시 꿈이 있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거나?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돈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가족이랑 같이 밥 먹고 웃는 게 더 커요. 부모님 잃고 혼자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돈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은주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다. 이 아이 진짜네! 그날 저녁, 은주는 어머니에게 제안했다. 내가 수아한테 큰 돈 줄 테니까 반응 한번 봐줄까?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은주는 수아를 따로 불러 말했다. 너 노력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 내가 사업 확장하는데 사람 필요하거든. 월급 넉넉히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집도 새로 구해줄게. 수아는 놀란 눈으로 은주를 바라봤다. 정말요? 감사하긴 한데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근데 저는 여기 있는 게 더 좋아요. 준호랑 어머님 곁에서 지내는 게 제겐 더 소중하거든요. 은주는 깜짝 놀라며 웃었다. 너 진짜 흔치 않은 애구나.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은주가 다가와 말했다. 이제 됐지? 이 아이 진짜야.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수아는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했고 어머니는 마침내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정말이니? 네. 제가 아파트 열쇠까지 줘봤는데도 거절하더라고요. 준호와 어머니 곁이 더 소중하다고요. 우성은 그날 레스토랑에서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어머니는 말없이 듣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다. 수고했어. 전화를 끊은 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드문드문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준호와 수아를 집으로 불렀다. 낡은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엔 따뜻한 차향이 퍼졌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아야, 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수아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준호는 감격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이제 됐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됐다. 그날 밤 수아는 준호와 함께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다. 준호야, 나 정말 여기 계속 있고 싶어.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엄마도 이제 너를 진짜 받아들였어. 바람이 나무를 흔들며 살랑이는 소리를 냈다. 낡은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세 사람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우성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떠납니다. 수아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너도 고생 많았다. 좋은 사람 만나라. 우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수아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보며 자신도 진짜 사랑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집안에서는 어머니와 수아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된장찌개 끓여볼게요. 수아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 손맛 한번 보자.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이 낡은 집이 이제 진정한 가족의 공간이 됐다. 밖에서는 해가 지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감나무 아래 놓인 낡은 의자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세월이 묻은 집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과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우성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솔직히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성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만큼 괜찮은 여자인 걸 알았으면 제가 먼저 대시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변했지만 여전히 묵묵히 들었다. 이제 알겠어요. 우성은 낮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준호가 사랑한 거겠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렇구나. 짧지만 의미심장한 대답이었다. 어머니, 준호한테 부럽다고 전해주세요. 우성은 장난스러우면서도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꼭 그 여자를 지키라고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나도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정말 내 판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구나. 전화를 끊은 후 어머니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셨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른 아침 부엌에서 따뜻한 차 향기가 퍼졌다. 어머니는 직접 차를 우려내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수아가 들어섰다. 어머니는 천천히 차잔을 밀어주며 물었다. 너는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에서 사는 게 괜찮니?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불편해도 부족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나랑 내 아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살아갈 거야. 너희가 결혼해도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괜찮겠니? 수아는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곧 담담히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전 이 집이니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건 이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금고를 꺼냈다. 묵직한 쇳소리와 함께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금고 안에는 집문서, 땅 문서, 그리고 여러 금융자산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차분히 문서를 한 장씩 정리하며 수아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마지막 선택을 줄게. 이 안에는 우리 집의 진짜 문서, 땅 문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들어있어. 수아는 순간 말을 잊었다. 어머니가 묵묵히 문서를 펼치며 차분히 이야기했다. 사실 난 가난하지 않아. 이 집은 가짜야. 난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 중 하나다. 수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는 그녀를 보며 어머니는 미소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이 가난한 집에서 사는 척한 것도 내 재산을 숨긴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 여태껏 많은 여자들이 우리 집 재산을 보고 접근했지만 난 진짜 가족을 찾는 게 더 중요했어. 수아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이제 이 돈을 모두 가져가서 편하게 살든지.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아가 조용히 말을 끊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래, 이젠 됐다.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야 내 며느리를 찾은 것 같구나. 시간이 흘러 서울 청담동 근처에 자리 잡은 고급 주택. 조용하면서도 넓은 정원이 있는 따뜻한 느낌의 집에서 어머니는 수아와 준호를 위해 차를 내리고 있었다. 넓어진 공간, 편리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할 가족이 있다는 안정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 가족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었다. 준호가 싱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수아를 바라봤다. 이제 정말 우리 집 같아. 수아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다. 정말 좋아. 이 집이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좋은 거야. 그날 저녁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따뜻한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은 한자리에 앉아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너희가 정말 행복할 거란 걸 알겠어. 수아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며 웃었다. 감사해요, 어머님. 준호는 어머니와 수아를 번갈아 바라보다 힘껏 웃으며 수저를 들었다. 자,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맛있게 먹자.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퍼졌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랜 시험 끝에 그녀는 마침내 진짜 가족을 찾았다. 며칠 뒤 우성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 카페에 들렀다. 수아는 그를 보고 반갑게 맞았다. 또 오셨어요? 우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이제 떠날 때가 됐거든요. 수아는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잘 다녀오세요. 그때 저녁 정말 감사했어요. 우성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더 감사했죠.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보면서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준호가 부러울 정도로요. 수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우성은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서 어머님께 꼭 지키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 수아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고마워요. 저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성은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시골 마을의 맑은 공기가 그의 마음을 채웠다. 수아와의 만남은 그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서울로 돌아가며 그는 진짜 사랑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청담동 집에서는 어머니, 수아, 준호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한 숟가락 떠먹고 고개를 끄덕였다. 손맛 좋구나. 이제 너한테 맡겨도 되겠다.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집 요리사는 수아야. 식탁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밖에서는 정원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고급 주택의 화려함 속에서도 이 가족의 따뜻함은 변함없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다 됐다. 수아는 그녀의 며느리였고 이 집은 진짜 보금자리가 됐다. 세월이 흐르더라도 이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터였다. 수아는 담담히 대답하며 완성된 커피를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주문하신 핸드드립 커피입니다. 우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자리에 앉았다. 수아는 카운터로 돌아가 손수건을 개고 냅킨을 정리하며 손님들을 살폈다. 그러다 문득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창가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두툼한 책을 들고 있는 그는 차분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지만 시선은 은근히 카운터를 향하고 있었다. 수아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그의 존재감이 자꾸 마음을 흔들었다. 잠시 후 수아는 손에 든 컵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손님, 커피 맛이 어떠세요? 우성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잔을 살짝 들어올리며 대답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더니 살짝 눈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아마도 이곳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조용한 분위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수아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밝은 미소로 응대했다. 그런가요? 편안하게 느끼셨다니 다행이에요. 우성은 그녀의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이런 조용한 곳에서 일하시는 것도 잘 어울리네요. 원래 이 동네 출신이신가요? 아니요. 원래 살던 곳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그렇군요. 전 원래 서울에서 지냈는데 이렇게 한적한 곳이 가끔 그리워서 잠시 쉬러 왔습니다. 우성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배경을 꺼내며 관심을 유도했다. 수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도시에서 바쁘게 지내시다가 이런 곳에 오면 확실히 여유가 느껴지시겠네요. 우성은 미소를 지으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서울엔 정말 좋은 집들이 많아요. 편리하고 넓고 따뜻하고 이런 작은 시골 마을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저는 서울에 집이 몇 채 있는데 훨씬 살기 좋아요. 일도 편리하고 생활 수준도 높고요. 수아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손님께는 그게 행복이시겠죠? 저한테는 여기가 큰 행복이에요. 우성은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제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우성은 순간적으로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흔들림 없는 눈빛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다음 날 우성은 다시 카페를 찾았다. 한 손에 고급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어제보다 더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어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고
자연스럽게 쇼핑백을 수아 앞에 내밀었다. 수아는 단호히 거절했다. 손님께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성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받을 이유라. 그럼 친구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수아는 여전히 난감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정말 죄송하지만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우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며 쇼핑백을 들어 올렸다. 좋아요. 오늘은 그냥 가져갈게요. 하지만 이렇게 거절만 하면 언젠가 후회할 수도 있어요. 수아가 계속 선물을 거절하려 손사래를 치는 순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커피잔이 균형을 잃고 기울어졌다. 따뜻한 커피가 우성의 옷 위로 쏟아졌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주변 손님들도 놀라 쳐다봤고 수아는 눈을 크게 뜨며 얼어붙었다. 죄송해요. 그녀는 허겁지겁 냅킨을 집어 우성에게 건넸다. 하지만 커피는 이미 그의 고급 수트를 적신 뒤였다. 우성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는 냅킨으로 옷을 닦으며 태연하게 웃었다. 수아는 당황한 얼굴로 사과를 반복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정신없어서. 우성은 손을 들어 그녀를 진정시켰다. 진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우성은 카페를 떠나며 어머니와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아 씨, 진짜 흔들리지 않네요. 선물도 거절하고 제가 서울 얘기 꺼내도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은주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됐네. 이 아이 진짜야. 어머니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우성이 덧붙였다. 심지어 제 옷에 커피 쏟고도 당황만 했지. 변명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사과하더라고요. 며칠 뒤 우성은 마지막으로 카페를 찾았다. 이번엔 쇼핑백 없이 빈손으로 들어왔다. 수아는 그를 보고 살짝 놀란 듯 했지만 평소처럼 미소로 맞았다. 또 오셨어요? 우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곧 서울로 돌아가거든요. 수아는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잘 다녀오세요. 우성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당신을 시험하려고 여기 온 거였어요. 수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시험요? 네, 어머님이 부탁하셨어요. 제가 당신에게 접근해서 흔들리는지 보려고요. 돈이나 화려한 삶에 마음이 갈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셨나 봐요. 수아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었다. 그랬구나.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신경 쓰셨다니 오히려 고맙네요. 우성은 그녀의 반응에 놀라 물었다. 화나지 않아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님이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게 더 소중해요. 우성은 그녀의 진심에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어머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수아는 부드럽게 웃었다. 저는 그냥 준호랑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게 행복할 뿐이에요. 우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나섰다. 그의 임무는 끝났고 수아는 마지막 시험을 완벽히 통과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준호와 수아를 불러 식탁에 앉혔다. 수아야, 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묻어났다. 수아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준호는 감격한 눈으로 어머니를 봤다. 엄마, 이제 됐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됐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지만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수아는 진심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됐다. 수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진짜 죄송해요.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아니면 새 옷이라도.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사과를 반복했다. 우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대신 저녁 한 끼 사요. 그걸로 충분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수아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마침 배고프기도 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서 얘기나 하죠.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요. 제가 인심 쓰게요. 저녁은 제가 살게요. 그냥 같이 먹기만 해주세요. 우성은 부드럽게 웃으며 수락했다. 그날 저녁, 수아는 우성이 말한 장소에 도착했다. 호텔 앞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VIP 라운지에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은은한 조명이 식탁을 비추며 정갈하게 노인 식기들이 반짝였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야경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한쪽 자리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던 우성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수아를 맞았다. 와줬네요. 수아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커피는 괜찮았어요? 옷도 많이 젖었는데 우성은 가볍게 웃으며 와인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저녁 한 끼 같이 먹는 걸로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잠시 후 직원들이 준비한 최고급 요리들이 테이블에 차려졌다. 정성스럽게 조리된 스테이크, 트러플 파스타, 신선한 해산물 요리까지. 수아는 테이블을 둘러보다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 너무 비싼 곳 아니에요? 우성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곳이죠. 가끔은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수아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저는 이런 곳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뭔가 제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와 너무 달라서 그냥 좀 불편해요. 우성은 그녀를 바라보며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그럼 제자리로 와보는 건 어때요? 수아는 순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다. 네, 당신이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우성은 태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냥 관심이었는데 보면 볼수록 마음이 가더라고요. 당신은 다르잖아요. 다른 여자들과. 수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있죠. 난 솔직한 사람이니까요. 우성은 손짓하자 직원이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그가 상자를 열어 보여주며 건넸다. 안에는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 열쇠가 들어 있었다. 서울에 새로 나온 최고급 레지던스예요. 전망도 끝내주고 조용하고 넓고 이런 곳에서 사는 삶 어떨까요? 수아는 깜짝 놀라며 상자를 내려다봤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선택의 기회죠. 우성은 여유롭게 말했다. 이제 선택만 하면 돼요. 편한 곳에서 살 건지 계속 그 집에서 불편하게 살 건지. 수아는 손을 꼭 쥐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그럴 수 없어요. 우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왜요? 수아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요. 편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소중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레스토랑에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긴장감이 흘렀다. 우성은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흥미롭네요. 정말 흥미로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씁쓸했다. 늦은 밤, 조용한 거실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어머니는 차분히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예요. 우성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면서도 씁쓸한 기색이 감돌았다. 그래, 어떻게 됐니? 어머니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담담히 물었다. 그 여자 정말 진짜네요. 우성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돈보다 어머니와 준호를 더 사랑해요. 어머니는 수아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녀의 손길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 어머니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손을 움직였다. 잠시 후 수아는 서툰 칼질로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다. 손질은 어설펐지만 정성을 다하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걱정스럽게 묻자 수아는 밝게 웃으며 칼을 다시 들었다. 걱정 마. 나도 할 줄 알아. 준호는 그녀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반면 어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지켜만 봤다. 얼마나 갈까? 어머니의 눈빛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빛이 남아 있었다. 낮이 되자 흐린 하늘이 마당을 덮었다. 수아와 준호는 함께 마당을 정리하기로 했다. 나뭇가지를 치우고 떨어진 잎을 쓸어 모으며 한참을 움직이자 이마에 땀이 맺혔다. 생각보다 넓네요. 수아가 소매로 땀을 닦으며 말했다. 준호는 허리를 펴며 대답했다. 그렇지. 마당 있는 집은 낭만적이긴 한데 손볼 일이 많아. 그때 바람이 거세게 불며 하늘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빗방울이 떨어졌다. 따뜻한 여름비가 손끝에 닿자 준호가 먼저 놀라며 소리쳤다. 아, 지붕! 수아야, 저쪽에 양동이 좀 찾아줘. 그는 처마 밑으로 달려갔다. 오래된 기와 사이로 물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양동이엔 이미 물이 반쯤 차 있었다. 수아는 주저없이 창고로 뛰어가 크고 작은 양동이 몇 개를 들고 나왔다. 여기요. 그녀가 양동이를 건네자 준호는 급히 하나를 받아 지붕 밑에 놓았다. 물 새는 부분을 바로 고쳐야 하는데 당장은 어쩔 수가 없네.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붕을 올려다봤다.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수건이라도 가져올까요? 물 닦을 걸 준비해야 하지 않아요? 저 이런 거 잘해요.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수건 몇 장을 들고 나왔다. 비가 새는 곳 아래 양동이를 놓고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닦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거예요. 그녀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아야, 진짜 괜찮아? 수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거 재밌잖아. 어릴 때 혼자 살면서 집에 물 새는 것도 고쳐보고 그랬던 적이 많아서 익숙해. 어머니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를 맞으며 양동이를 들고 다니는 수아의 모습은 이전 여자들과 달랐다. 소연은 냄새만 맡고 떠났고 민서는 불편함을 참지 못했으며 혜진은 돈을 따졌다. 하지만 수아는 불평 대신 손을 움직였다. 어머니의 눈빛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정말 다를지도. 비가 잦아들자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있는 동안 수아가 말했다. 이런 날이 더 기억에 남아요. 같이 해결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 너 덕분에 오늘 좀 덜 당황했어.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수아야.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이 집에서 며칠 더 있어도 괜찮겠구나. 그 말에는 처음으로 따뜻함이 살짝 묻어났다.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저도 더 있고 싶어요.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햇빛이 다시 마당을 비췄다. 낡은 지붕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만 집안은 점점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졌다. 수아의 손길과 웃음이 이 집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수아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작은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저도 더 있고 싶어요. 그녀는 곧 깨끗한 걸레와 수건을 한 알을 안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창밖에서는 비가 점점 굵어졌고 바람이 휘몰아치며 낡은 지붕을 흔들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비가 금방 그칠 거예요. 수아는 비에 젖은 바닥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흙탕물이 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수아의 손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속엔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어머니는 방 안 낡은 탁자 앞에 앉아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찻잔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문이 살짝 열리며 준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수아,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잔을 들어올렸다. 마치 그의 말을 외면하려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집이 가난한 것도 알고 엄마가 일부러 힘든 일을 시켜도 불평 한마디 없이 해내잖아요. 실수해도 도망치거나 핑계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제 됐잖아요. 더 이상 시험할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바라봤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아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준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도대체 뭘 더 확인하려고요? 어머니는 천천히 차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가 정말 돈에도 흔들리지 않는지. 준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수아는 그런 아이 아니에요. 확실해요.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람이란 몰라.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사람이 엄청난 돈 앞에선 달라지기도 하지. 준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다. 이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때는 인정할게. 준호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의 고집은 누구보다 강했다. 깊은 숨을 들이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는 안 돼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묘하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전 믿어요. 수아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나간 뒤 어머니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손끝이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게 누구야? 갑자기 웬일이야?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 S기업의 회장인 은주였다. 그녀는 부드럽고 당당한 톤으로 말을 이었다. 잘 지내지? 어머니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이네. 너야말로 잘 지내? 그럼 넌 어때? 아들 장가 보내게 생겼어? 농담 섞인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 확신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려는 중이야. 확인? 뭘? 은주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났다. 어머니는 차분히 설명했다. 내가 며느리 테스트하는 거 알고 있지? 얼마 전에 그럴듯한 아이가 찾아왔는데 이 아이가 정말 돈에도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어. 은주는 전화기 너머로 웃음을 터뜨렸다.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머니는 차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친구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그래도 난 꼭 알고 싶어. 내 아들과 평생 함께할 사람이니까. 은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네 아들도 마음에 든다며? 그렇지만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며칠 뒤 은주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시골집을 방문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과는 달리 소탈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오랜만이네. 이 집 여전히 정겹다. 수아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은주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은주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안녕, 너가 수아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 어머니는 은주와 수아를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상황을 연출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던 은주는 수아에게 물었다. 여기서 지내는 거 힘들지 않아?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좋아요. 이런 집에서 사는 게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슬쩍 본론으로 들어갔다. 근데 혹시 꿈이 있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거나?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돈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가족이랑 같이 밥 먹고 웃는 게 더 커요. 부모님 잃고 혼자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돈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은주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다. 이 아이 진짜네. 그날 저녁 은주는 어머니에게 제안했다. 내가 수아한테 큰 돈 줄 테니까 반응 한번 봐줄까?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은주는 수아를 따로 불러 말했다. 너 노력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 내가 사업 확장하는데 사람 필요하거든. 월급 넉넉히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집도 새로 구해줄게. 수아는 놀란 눈으로 은주를 바라봤다. 정말요? 감사하긴 한데.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근데 저는 여기 있는 게 더 좋아요. 준호랑 어머님 곁에서 지내는 게 제겐 더 소중하거든요. 은주는 깜짝 놀라며 웃었다. 너 진짜 흔치 않은 애구나.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은주가 다가와 말했다. 이제 됐지? 이 아이 진짜야.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수아는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했고 어머니는 마침내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